안녕하십니까.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우조선해양 선박 기본 설계에 근무하고 있는 한나라의 책임 엔지니어입니다. 코마린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제 발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코마린 컨퍼런스의 이전 세션에서도 디카보나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주제로 다루어졌는데요. 조선해운 업계가 당면한 광범위한 변화의 흐름과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사가 느껴집니다. 카본 뉴트럴을 향한 변화의 흐름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선도하는지 여부가 조선해운 업계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역시 해운산업의 카본 뉴트럴, 탄소 중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난 5월 녹색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장인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P4G 컨퍼런스의 해양 특별 세션에 참가하여 카본 뉴트럴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제로 에미션 베슬 협력 사례를 간략히 소개했고, 이번에 코마린에서도 당시 소개되었던 협력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당사의 협력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테르담 항구와 협업 진행 중인 Integration of Smart Ship and Smart Port Facility. 다른 하나는 로이드 레지스터와 만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진행한 암모니아 퓨얼드 컨테이너십 개발입니다. 사례 소개에 앞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책 방향과 탄소 중립을 위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 로드맵을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IMO의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 스트래티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에서의 디카보나이제이션은 전 세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 함께 보실까요?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이 선박의 운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면 선박을 이용하여 1톤의 화물을 1km 운송하기 위해서는 대략 17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항공 운송보다는 적은 양을 배출하고 있지만 완전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해운에서 배출되는 탄소 역시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IMO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 스트래티지의 기본 목표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의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의 감축 및 70%의 카본 인텐시티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해운에서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우조선해양은 여러 기술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속적으로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에 집중해 왔고, 여러 종류의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샤프트 제너레이터, 에어 루브리케이션 시스템 등이 실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로터 세일, 윈드 세일 등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일환으로 DSME 스마트십 솔루션 DS4의 적용을 통하여 선박의 운항을 최적화하고 운항 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 현재 신조 선박에 적용되고 있는 탄소 감축 기술은 LNG 피올드 시스템의 적용인데요. 23,000 TEU의 LNG 피올드 컨테이너십과 30만 톤 데드웨이트 VLCC가 현재 옥포에서 건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선종 모두 듀얼 엔진이 설치되며 컨테이너십의 경우 IMO 타입 B 탱크, VLCC의 경우는 타입 C 탱크를 퓨얼 가스 탱크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하여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멈춰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연료를 선박에 사용하기 위한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와 수소 연료, 퓨얼셀 등에 대한 연구는 당사 시흥연구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사의 첫 번째 협업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테르담 포트와의 협업을 통하여 진행 중인 Integration of Smart Ship and Smart Port Facility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위한 양사 간의 협업은 2020년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 시스템에서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IT 기술의 활용은 해운 산업에서 운항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스마트쉽 시스템과 로테르담 포트의 스마트 포트 시스템은 디지털 인터랙션을 구현하여 운항 효율의 최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박과 항구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는 선박과 항구의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효율성의 증가는 에너지 소비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그만큼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화물 적하 및 적재 효율성, 항만 안전성 증가 등 항만 설비의 효율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현재의 프로세스입니다. 선박의 입항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박이 항구로 들어갈 때 선박, 항만, 터미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각 주체 간 정보의 교환은 위성통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커뮤니케이션 턴도 길고 사이클이 복잡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협업을 진행하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에너지 효율과 운항 안전성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위하여 데이터 포맷 맞추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선박과 항구 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DX4가 설치된 실선에서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박이 입항을 위하여 공회전하며 대기하는 데에도 상당한 온실가스가 발생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는 선박 운항 최적화로 Just-in-Time Arrival을 달성하고 해운 물류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협업을 진행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로테르담 항구는 에미션 리덕션을 위한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연간 0.1 빌리언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항구 근처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연료와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범 중 하나인 선박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모든 항구 시스템이 디지털화되고 모든 선박과 항구 간의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진다면 운항 효율의 눈에 띄는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협력 사례는 아모니아 연료 컨테이너 선박 개발 프로젝트로 로이드 레지스터와 만 에너지 솔루션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가지며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선박에 새로운 연료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기술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안전성도 확보되어야 하죠. 상선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기에 적재 용량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2020년 6월 대우조선해양, 로이드 레지스터, 만 에너지 솔루션이 함께 조인트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0년 9월 로이드 레지스터로부터 암모니아 퓨얼드십의 컨셉 디자인에 대한 어프로벌 인 프린시플을 획득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대상 선박은 당사의 23,000 TEU 컨테이너십으로 선정하였고요. 물론 만 에너지 솔루션의 MELGIA 이 메인 엔진으로 고려되었습니다. MELGIA의 경우 2024년 딜리버리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협업 프로젝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0 TEU 컨테이너 선박은 길이가 400m, 폭이 61m이며
당사는 전통적인 오일 퓨얼 시스템 이외에도 LNG 퓨얼 시스템을 동 사이즈에 적용하여 건조 중입니다. 아모니아 연료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당사는 IMO 타입 A의 아모니아 퓨얼 탱크, 퓨얼 서플라이 시스템, 벙커링 스테이션, 아모니아 버닝 엔진의 컨셉 디자인을 검토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오일 퓨얼과 아모니아의 듀얼 퓨얼 컨셉을 고려했고 같은 크루징 레인지를 조건으로 두 가지 케이스로 아모니아 연료 탱크의 크기를 선정했습니다. 아모니아는 저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연료들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밀도가 낮은 편인데요. 27,400 노티컬 마일을 위해서 오일 퓨얼 시스템에서 필요한 퓨얼 오일이 12,000 큐빅미터라고 한다면 같은 거리를 항해하기 위해서 퓨얼 오일 탱크가 5,900 큐빅미터인 경우 아모니아 연료 탱크는 2100 큐빅미터, 퓨얼 오일 탱크가 2,000 큐빅미터인 경우 아모니아 연료 탱크는 32,700 큐빅미터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퓨얼 탱크의 용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화물의 적재 공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 퓨얼 탱크를 배치하기 위해서 삭제되는 컨테이너 슬롯은 400TU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물론 더 많은 컨테이너 슬롯이 삭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니아 연료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은 무엇보다 인체에 대한 독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모니아는 농도와 노출 시간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암모니아는 특성 물질에 대하여 부식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도 자재 선정에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암모니아 연료 시스템을 선박에 적용하는 데 참고할 만한 IMO 레귤레이션이나 국제표준 등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각 성급들의 암모니아 퓨얼 규정 관련 대응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들어 주요 성급들에서 암모니아 퓨얼 관련 가이드라인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규정이 IGF 코드와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통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 프로젝트에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성급들은 암모니아 퓨얼 관련 규정과 함께 암모니아 레디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LFS 전환 과정에서 도입된 LNG 레디와 유사한 스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박 인도 이후 필요한 시기에 해당 연료 시스템으로 개조하는 컨셉으로 신조 시 컨셉 드로잉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가 요구됩니다. 당사는 VLCC 선박의 암모니아 레디를 고려하는 JDP를 통해서 올해 초 로이드 레지스터로부터 암모니아 레디에 대한 AIP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리스크 어널리시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희는 선박의 리스크 어널리시스 방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하시드와 하좁을 활용했는데요. 하시드를 통하여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하좁을 통하여 오퍼레이션 프로시저를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암모니아의 독성과 부식성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정리되었습니다. 더블 월 파이핑, 암모니아 내식성의 자재 선정, 향상된 벤틸레이션 시스템, 기존 선박에 사용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세이프티 이퀴프먼트, 그리고 가스 디텍션 시스템, 에머전시 셧다운 시스템,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프먼트 등의 강화된 컨트롤 매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암모니아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전통적인 퓨얼 오일 대비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이 차트는 암모니아와 오일을 듀얼 퓨얼로 고려하는 경우 사용 비율에 따라 얼만큼 탄소 배출량이 감소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퓨얼 컨비네이션의 비율은 그래프의 왼쪽에서 보실 수 있으며 각 케이스별로 감소되는 탄소 배출량이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료의 사용 비율을 조정해가는 작업을 통하여
선박 연료 시스템이 점점 더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모니아 듀얼 퓨얼 엔진은 현재의 투스트로크 디젤 엔진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실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큰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암모니아 연료의 공급 상황에 따라 연료의 구성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암모니아의 비율이 증가될수록 탄소 배출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율 조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암모니아 연료의 경우 부산물로 녹스 에미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녹스 트리트먼트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을 위하여 우리가 각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책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고요. 그린퓨얼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국제기구는 새로운 해양연료에 대한 규정 및 표준을 조속히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디카보나이제이션 패스웨이에 대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해운업계는 제로 카본 퓨얼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조선산업은 디지털라이제이션, 선박용 친환경, 연료 시스템 등의 기술 개발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국내 조선소들은 놀라운 선박 설계 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탄소 중립 기술 분야의 선구자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Green We Go, Change We Make 발표에 관심 가져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